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5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닛 53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을 모아서 정리하게 될 텐데요. 내용이 많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장이 오늘 25개나 되네요. 우리 이런 기출문장을 통해서 접속사들이 어떤 구조로 어떤 의미를 갖고 쓰이게 되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교재 내용 살펴보기 전에요. 용어 몇 가지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화면의 중간에 종속절, 부사절, 주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조금 까다롭죠. 주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절은요, 문장의 주어와 문장의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 동사를 봤을 때 얘가 만약에 다라는 우리말로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문장의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문장의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절을 주절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보시죠. 조금 있다가 예문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는 종속절로 가볼게요. 종속절이라는 것은요, 어딘가에 속해 있는 절을 말하는데 종속절은 원칙적으로 주절에 속해 있는 절을 말합니다. 종속절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원칙상 주절과 함께 있는 절을 말한다. 종속절에는요, 세 종류가 있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입니다. 우리 명사절과 형용사절은 이미 살펴봤고요. 이제 종속절 중에서 남아있는 부사절만 보시면 되는데 부사절은 종속절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사절은 반드시 주절에 속해 있어야 하고요. 부사절이 주절과 함께 있으면서 주절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문 볼까요? When I was young, I didn't eat apples.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사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여기 주어 있고요. 여기 동사 있죠? 여기도 주어가 있고 여기에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동사가 다로 딱 마무리되지 않고 있죠. 반면에 저는 사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딱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따라서 didn't eat 이 부분이 문장의 동사가 되겠고요. 이 문장의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이 부분이 주절. when부터 영까지가 이 주절에 속한 상태에서 주절을 수식하는 종속절, 그 중에서도 주절을 수식하는 부사절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위로 가보도록 할게요. 부사절은 주로 주절이 앞이나 뒤에서 주절을 수식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첫 번째 구조가 부사절이 주절을 앞에서 수식하는 거고요. 두 번째 구조가 주절을 부사절이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조금 지우고 보도록 할게요. 부사절이요, 주절을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는 대체로 중간에 컴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 나오고요. 동사에 따라 뒤에 말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컴마가 나오고 다시 주어, 동사인 주절이 연결되는 구조고요. 만약에 부사절이 뒤에 있는 경우는요, 주어, 동사 나오고 이때의 동사에 따라 나머지 말이 있는 상태에서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기에는 콤마가 가끔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접속사가 주절과 종속절을 구분해 주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는 접속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컴마를 통해서 부사절과 주절을 이렇게 구분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도 이해가 되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 접속사 자리에 부사절을 이끄는 다양한 접속사가 들어가서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결과 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러한 접속사 자리에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이제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의 접속사라고 나와 있고요. 그 뒤에 이유의 접속사, 조건의 접속사, 양보의 접속사까지 나와 있는데 접속사와 뜻만 이렇게 딱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보신 부분일 거고요. 우리 기출문장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의 단어나 표현처럼 암기하시고 기출문장을 통해서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의 접속사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로 when이 나와 있습니다. 뭐뭐 할 때를 의미하는데 그동안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2번 before, after가 있네요. before는 전에, after는 후에. since는요. 뭐뭐 이후로 혹은 이래로라는 의미의 시간의 접속사로도 쓰이고요.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의 이후의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후의 접속사 편에서도 한 번 더 보시게 될 겁니다. while은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의 시간의 접속사로서 동시 동작, 동시 상황을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뭐뭐인 반면에라는 의미로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을 연결할 때 쓰이는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꼭 좀 챙겨가셔야겠고요. 몇 번 나왔었습니다. 자,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뭐뭐까지라는 의미의 접속사. as soon as는 세 개가 하나의 덩어리로서 접속사로 기능을 합니다. 뭐뭐 하자마자. 자, 얘네는 모두 시간의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것이 기본이겠고요. 얘네가 이렇게 덩어리로서 주절의 앞이나 뒤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절을 수식하겠죠. 자, 이제 7번부터 10번까지는요. 별표 좀 쳐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얘네들을 접속사로 인식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첫 번째 7번입니다. The next time은요. 얘가 덩어리로서 접속사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음에 뭐뭐 할 때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접속사로 기능을 한다는 건 그 뒤에 주어와 동사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얘를 마치 더부터 명사까지 된 그냥 명사의 덩어리로 보시고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목적격으로서 뒤에서 수식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본다고 해도 해석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가 접속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얘가 접속사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 전보다 훨씬 더 매끄럽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the next tim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얘를 접속사로 보시고 다음에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해 보시죠. 자,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치사, 명사 덩어리로 보지 마시고요. 얘가 덩어리로서 그 뒤에 함께 있는 주어 동사와 함께 뭐뭐 할 때쯤이면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라고요. 얘가 통으로 접속사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9번 every time, each time도 마찬가지로요. 얘가 하나의 덩어리로 접속사로 기능하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뭐뭐 할 때마다로 이렇게 가십니다. The moment 뒤에 딱 보면 그냥 명사 덩어리인데 이 뒤에 주어 동사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얘를 접속사로 보시고 뭐뭐 하는 순간에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 얘를 접속사로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후의 접속사로 갈게요. 별거 없습니다. 자, as, since, because, because는 워낙 유명한 거고요. since는 방금 전에 보셨죠? 이래로, 이후로라는 시간의 접속사 말고도 이후의 접속사로도 쓰인다는 거. 자, as는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as에 때문에라는 의미의 이유를 나타낼 수도 있구나라고 하나 좀 챙겨가시죠. 사실은 얘가 시간의 의미도 있긴 한데 그냥 빼놨습니다. 근데 이후의 접속사에서는 얘가 세 개가 삼형제처럼 같이 붙어 다녀가지고 그냥 넣어놓은 거고요. as 따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우리 110쪽, 여러분들 교재 110쪽에서 살펴봤습니다. 비동사, 형용사 자리에 감정의 형용사가 나오고 대절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대절의 감정의 원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서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 형용사 자리에 sure나 certain 같은 확신의 형용사가 있으면 얘가 목적어로서 기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뭐를 확신한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110쪽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후의 접속사는 일단 요거로 정리할게요. 자, 조건의 접속사도 별거 없습니다. if가 뭐뭐 하면 또는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되는 대표 조건의 접속사죠. 자, once 이것도 몇 번 나왔는데 얘가 접속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럼 접속사로 쓰인다는 것은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once가 접속사로서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3번 unless는 뭐뭐 하지 않으면이란 뜻이고요. if not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이미 부정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not을 함께 쓰지 않도록 주의도 하셔야겠고요. unless는 뭐뭐 하지 않으면. 자, 4번도 좀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생활 영어에서는 자주 등장합니다. in case 대시 생략되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in cas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면 아 얘는 접속사로서 기능을 하는구나. 만약에 대시 있다고 한다면 그냥 덩어리로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가세요. 그래서 만약 뭐뭐 할 경우에 혹은 만약 뭐뭐 할 경우에 대비해서가 기본 의미인데 얘는 우리말로 매끄럽게 해석할 때는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근데 느낌을 잡아가셔야 돼요. 만약 뭐뭐 할 경우에 혹은 만약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 조건의 접속사도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양보의 접속사로 갑니다. 자, 4개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 though 또는 although가 있습니다. 얘는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뭐 해석할 때는 구별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비록 뭐뭐이지만까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ven though도 비록 뭐뭐이지만 그래서 though, although, even though가 다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같은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 영작할 때도 뭐 크게 구분 없이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3번은요. if와 even이 붙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설령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whether 얘가요. 뭐뭐인지라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기도 한데 얘가 뭐뭐이든 아니든이라는 양보 여기 나와 있죠.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양보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얘는 부사절로서 주절을 수식하게 됩니다. 이럴 때 whether 끝부분에 or not이 있을 수도 있고요. whether 바로 다음에 whether or not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whether가 이렇게 주어 자리 아니면 보어 자리 아니면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경우라면 얘가 명사절로 쓰이는 건데 만약에 whether가 이렇게 주어 동사를 이끌어서 컴마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는 주절을 수식하는 거라면 양보절이 되겠죠. 그럴 때는 뭐이든 아니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접속사들은 쭉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기출문장 25개입니다. 우리 좀 서둘러서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81번이죠. Remember는 기억하다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So, the next time you buy shoes, remember that your foot size can change. 그래서 당신이 다음에 신발을 살 때 기억하세요. 당신의 발 사이즈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자, so는 그래서라는 의미의 접속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The next time 다음에 주어 동사, 이 동사의 목적어 나와 있으니까 얘는 하나의 접속사로 보셔야겠죠. 시간의 접속사로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서 컴마 다음에 나와 있는 주절을 수식하는 부사절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용어는 한번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자꾸 들으면서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점차 명확하게 될 겁니다. 명료하게 될 거예요. 자, 주절의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이고요. 이 remember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대절이 이렇게 쓰인 상태에서 your foot size가 주어, can change가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당신이 신발을 살 때 데리아를 기억하세요. 당신의 발 사이즈가 바뀔 수 있다는 거. 뭐 아침 저녁으로 뭐 상황에 따라서 발이 붓기도 하고 크기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신발을 살 때는요 붓기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하죠. 저는 보통 아침에 발이 붓고요. 그리고 저녁 때는 조금 붓기가 빠져갖고 원래 상태가 되더라고요. 저녁 때 가갖고 딱 맞는 신발을 사게 되면 아침에 조금 발이 아플 수도 있어요.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바쁜데 어쨌든 더 next time 집중적으로 보세요. 682번 weather는 날씨, interconnect는 서로 연결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connect가 연결하다, inter는 A와 B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를 연결하는 거, 서로 연결하다. area는 지역이 되겠고요. affect는 영향을 미치다, 동사입니다. Because all weather is interconnected, a change in one area affects other areas. 그렇습니다.
모든 날씨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의 변화는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Because가 이유의 접속사지요. 그 뒤에 all weather 주어 동사로 수동태가 나와 있고요. 컴마 다음에 문장의 주어 전치사, 명사 그리고 문장의 동사,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절이고요. 이후의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이 주절을 앞에서 수식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보셔야겠죠. 자, 의미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날씨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의 날씨의 변화는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683번으로 가겠습니다. press는 누르다, snooze는 스누즈 혹은 스누즈 버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는 분도 있는 반면에 많은 분들이 5분만 더 자, 5분만 더 자 이러면서 잠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알람의 종료 버튼을 누르고 알람이 완전히 꺼져버리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잠에서 완벽하게 깬 다음에 종료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알람이 계속 울리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누즈 기능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누르는 버튼은 스누즈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잠결에 완벽하게 종료하는 버튼을 눌러서 난리가 나는 상황.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도 몇 번 했고요. At the moment는 그 순간에는 덩어리 표현이고요. Ultimately는 결국 궁극적으로. Demand a price는 대가를 요구하는데 demand가 요구하다, price가 가격 말고 대가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대가를 요구하다 많이 쓰이잖아요. 덩어리로 묶어서 의미 파악해 주시고요. 나중에 활용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ile pressing snooze feels so good at the moment, it ultimately demands a price.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것은 기분이 정말 좋은 반면에 그 순간에 그것은 결국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 while은 접속사로서 in 반면에로 쓰이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두 내용을 연결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press라는 동사가 ing 형태, 즉 동명사로서 주어 자리에 쓰여 있습니다. 이 동명사가 snooze라는 목적어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 자리에 감각동사, 형용사 보호와 연결이 되어 있네요. 전치사 명사인데 선생님 the moment는 아까 접속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the moment가 그 뒤에 주어 동사를 달고 주절을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치사 명사까지로 덩어리를 보시고 그 순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컴마 다음에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 목적어가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while이라는 상반된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이 뒤에 나와 있는 주절을 수식하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it이라는 것은요. 앞에 나와 있는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것 동명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구조 파악을 했습니다.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것은 그 순간에는 잠을 더 잘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달콤하게 느껴지죠. 그러한 반면에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것은 결국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늦잠 잠을 더 자게 돼서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 지각을 하게 되는 경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84번으로 갈게요. Natural이라는 것은 타고난, 자연적인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Humorous는 익살꾼, 굉장히 웃기는 사람을 말하죠. Sad of는 일련의 하나의 덩어리 표현 가겠습니다. While some people are natural humorists, being funny is a set of skills that can be learned.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익살꾼인 반면에 웃긴다는 것은 일련의 기술입니다. 배워질 수 있는. 이렇게 갈까요? 자, while 또 나왔습니다. 역시 이것도 반면에를 뜻하는데요. Some people이 주어, 비동사부터 이렇게 명사까지 보호로 갈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natural, humorous가 보호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natural은 humorous를 수식하는 거니까 비동사 다음에 명사 보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콤마 다음에 비동사의 ing 형태가 있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동명사 주어라고 보셔야겠죠? 문장의 주어, 문장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련의 기술들까지 덩어리를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술들이라는 명사 다음에 동사가 바로 연결된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사가 조동사 BPP 형태, 조동사를 포함한 수동태가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while이 이끄는 부사, 절이 앞에서 주절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구조로 보시죠.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익살꾼, 뭐 그냥 타고나길 굉장히 웃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웃긴다는 것은요. 일련의 기술들이에요. 배워질 수도 있는, 습득될 수도 있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타고나기를 굉장히 웃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가면 뭐 한마디만 했는데 표정만 지는데도 그냥 빵빵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웃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별로 그게 웃기지 않은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웃길 수 있는 것을, 웃긴다는 그런 것을 배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던데요. 저도요, 뭐 원래 타고나기를 웃기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몇 번 이렇게 하려고 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타고난 익살꾼들은 뭐 당하기가 쉽진 않은데, 뭐 이런 유머 감각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없으면 뭐 다른 걸로 또 살아가는 거죠. 네, 685번. Thank you note는 감사 편지가 되겠습니다. A friend of mine used to pay his young children $1 each time they wrote a thank you note.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의 어린 아이들에게 $1를 주곤 했습니다. 그들이 감사 편지를 쓸 때마다. A friend of mine이 문장의 주어고요. 동사 자리에 use to라는 조동사를 포함해서 pay까지 묶어서 갈 텐데 pay의 목적어 his young children $1까지 묶어서 갑니다. 그의 어린 아이들에게 $1를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each time이 있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를 접속사로 보셔야겠죠. 뭐뭐 할 때마다. 그리고 wrote의 목적어로 wrote의 목적어로 thank you note가 붙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중 소유격이라고 부르는데요. my friend나 my a friend 이런 방식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관사와 소유격을 한꺼번에 쓸 수가 없거든요. 제가 한정사라는 말을 옛날에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유격, 관사, 지시, 형용사 이런 것들이요. 근데 얘네들은 한꺼번에 쓰지 못하거든요. 문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가서 하기로 하고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그의 어린 아이들에게 $1씩 돈을 주곤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감사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내서 얘가 하나의 시간의 부사 절로 앞에 있는 주절을 수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이렇게 하면 또 children만 수식한다고 할까봐 얘 전체가 이 앞문장 얘 전체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686번 갈게요. 자, hit poverty는 사춘기가 되답니다. 사춘기를 친다가 아니라 사춘기가 된다라는 의미를 보셔야 돼요. 자, go through는 뭐뭐를 겪다, 뭐뭐를 통해서 가는 거니까 뭐뭐를 겪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growing pain은 성장통, 뭐 이런 것도 덩어리를 묶여서 많이 쓰일 수 있겠네요. When you hit poverty, however, sometimes these forever friendships go through growing pains.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춘기가 될 때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아주 오래된 혹은 영원히 지속할 것만 같은 우정이 성장통을 겪게 된대요. 자,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시간의 접속사가 되겠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however는 하지만이라는 의미의 얘는 어려운 말로 접속 부사라고 하거든요. 예, 그냥 의미 파악만 하고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때때로 부사고요. 이러한 아주 오래된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우정이 문장의 주어, go through가 문장의 목적어인데, 문장의 동사인데, 뭐 얘를 동원이 동사로 본다면 얘를 그냥 목적어로 보셔도 괜찮고요. 전치사 명사의 덩어리를 그냥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는 의미 파악에 좀 더 집중해 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춘기가 될 때, 때때로 그동안에 이 친구들은 영원히 갈 거야. 그리고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던 원만한 친구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가 성장통을 겪게 된다는 것은 삐걱거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정도로 가겠습니다. 687번. truly는 진정으로, be worthwhile to는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는 덩어리 표현 것이죠. heal은 치유하다. If the person is truly important to you,
It is worthwhile to give him or her the time and space needed to heal. 만약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그 또는 그녀에게 주는 것은 가치로운 일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치유되는 데 필요한. if가 조건의 접속사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비동사부터 형용사까지 전치사 명사인데 의미적으로는 한 방에 묶어서 갈 수 있겠죠. 컴마 다음에 주어 비동사부터 형용사까지 가고 그 뒤에 투부정사까지 묶어서 가셔도 괜찮아요. be worthwhile to가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 구조적으로는 얘가 가주어고요. 투부정사부터 여기까지가 진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to give라는 동사의 간접 목적어로 him or her가 나왔는데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him or her로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the time and space가 직접 목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직접 목적어 뒤에 과거 분사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이라면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또는 그녀에게 치유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주는 것은 혹은 치유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그 또는 그녀에게 줄 가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셔도 되긴 한데 뭐 주는 것이 가치로운 일입니다. 가주어 진조로 해석하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요. 과거분사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할 때 치유하는데 혹은 치유되는데 필요로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좀 의역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if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부사절을 이끌어서 뒤에 나오는 주절을 수식하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죠. 얘가 조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건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능상으로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사절은 주절을 수식하는 부사절이라는 것은 주절을 수식하는 종속절에 속하니까 종속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자, 688번이죠.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덩어리 접속사라고 그랬죠. 시간의 접속사입니다. immediately는 즉시, arrange는 일을 처리하다, 정리하다, 뭐 arrange는 조종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convenient는 편리한, delivery time은 배달 시간 되겠습니다. As soon as the desk arrives, we will telephone you immediately and arrange a convenient delivery time. 책상이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당신에게 즉시 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배달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갈게요. as soon as가 덩어리로 시간의 접속사, 주어, 동사 나와 있고요. 컴마 다음에 문장의 주어, 문장의 동사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는 텔레폰이 전화기라는 명사인 줄만 알았더니 조동사 다음에 있으니까 얘가 동사로 쓰였다는 거죠. 전화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전화한다는 거죠. 즉시 and 다음에 동사가 또 나왔으니까 얘가 1번 동사 will에 걸려있는 2번 동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We will telephone you immediately. We will arrange a convenient delivery time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arrange의 목적어로 a convenient delivery time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 문법적으로 보실 건요. 시간의 부사절에서는요. 실제 의미가 아무리 미래라도 반드시 현재 시제로 표현이 돼야 되죠. 근데 주절은요. 미래라면 미래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 문법적으로 한번 점검하시죠. 책상이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당신에게 즉시 전화해서 배달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착오가 생긴 느낌이 들죠? 689번. pair는 한 쌍이 되겠습니다. 뭐 청바지 한 벌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신발 한 켤레, 뭐 어쨌든 한 쌍을 말합니다. jeans는 뭐 이게 바지가 청바지가 두 곳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청바지는 진스로 이렇게 복수 형태로 표현되고요. 청바지를 데님 바지라고 하기로 하죠. If you like me, you have too many pairs of jeans, too many pairs of shoes, and too many shirts. 만약에 여러분이 저와 비슷하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청바지, 너무나 많은 신발,
그리고 너무나 많은 셔츠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if가 조건의 접속사고요. 주어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like 명사가 이렇게 덩어리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다면, 비슷하다면, 그리고 나서 주절의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컴마 다음에 앞에 있는 목적어와 같은 패턴으로 하나 더 나와 있고요. and 다음에 하나 더 나와 있는 이런 상태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비슷하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정말 많은, 너무나 많은 청바지 그리고 신발, 셔츠가 있을 겁니다. 옷장이나 신발장을 열어보면 더 이상 옷이 들어갈, 신발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보이는데 맨날 입을 거나 신을 것은 없죠. 사놓고 멀쩡한데 질려서 새 거 사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이는 갖고 있으나 막상 또 신을 것은 없다는 그런 느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90번. Be aware of는 뭐뭐를 알다라는 덩어리 표현이고요. candleit은 촛불을 밝힌, fantastic은 엄청난 환상적인, influence는 영향을 주다, mood는 기분 분위기. Whether or not he is aware of it, a candlelit dinner is a fantastic way to influence a person's mood. 그가 그것을 알고 있든 모르든 촛불이 밝혀진 저녁은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주는, 이렇게 할까요? 자, whether가 양보의 접속사로 쓰여서 or not을 달고 있죠. 그 뒤에 주어 비동사, 근데 얘가 덩어리로 묶여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컴마 다음에 문장의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가 양보의 접속사로서 주절을 수식하고 있는 상태구나 라고 보셔야겠죠. 비동사 다음에 명사 덩어리까지 이렇게 묶어서 가고요.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 덩어리가 앞에 있는 way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 되겠습니다. 남자가, 뭐 그니까 남자가 되겠죠. 남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든 모르든 간에 촛불이 밝혀진 저녁은 누군가의 기분에 영향을 주는 아주 환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과 식사를 할 때는요. 음식 맛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촛불 같은 것을 밝혀놔서 분위기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91번으로 갈게요. cold는 감기, flu는 독감이 되겠습니다. regular는 규칙적인, ultimate은 최고의 궁극적인, immunity booster는 면역력 촉진제가 되겠습니다. If you want to protect yourself from colds and flu, regular exercise may be the ultimate immunity booster.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를 원하면 감기나 독감으로부터 규칙적인 운동이 아마 궁극적인 면역력 촉진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if가 조건의 접속사가 되겠고요. 주어, 동사, want의 목적어로 투부정사. 이 투부정사에 포함된 protect의 목적어로 제규의 명사 yourself가 쓰여 있고요. 전치사, 명사, and 명사까지 갑니다. 그리고 regular exercise가 주어고요. 동사 자리에 조동사부터 비동사, 그럼 명사까지 이렇게 한 방에 딱 가시는 거죠. 그렇죠? 얘는 명사 보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신을 보호하길 원하면 감기나 독감으로부터 규칙적인 운동이 궁극적인 혹은 최고의 면역력 촉진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692번 appropriate은 적절한, support는 지지나 도움이라는 명사로 쓰일 수 있고요. performance는 수행, satisfactory는 만족스러운 형용사입니다. And with appropriate support, they believe students will continue to work until their performance is satisfactory.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그들은 믿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수행할 거라고요. 그들의 수행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왜 이렇게 해석되는지 중간중간 의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조 파악해드리고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and는 접속사로서 앞문장과 연결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정도가 될 겁니다. 전치사 with부터 명사까지
문장의 주어, 문장의 동사. 그리고 나서 다시 주어 will continue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 동사 사이에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을 것이고요. continue의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얘는 continue to 동사 원형이 계속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덩어리로 묶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until이라는 시간의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언제까지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예상이 되는데요. Their performance가 주어, 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형용사 satisfactory를 보호로 받아서 이렇게 덩어리로 묶여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with부터 support까지가 원래 여기 쏙 들어가 있으면 해석하는데 그렇게 어색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앞으로 빼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않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with라는 전치사의 해석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전치사는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with 사전 검색해보잖아요. 정말 많은 뜻이 있거든요. 이런 전치사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을 때는요. 절대로 한 방에 전치사를 다 이해하고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 의미를 챙겨가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 의미 정도만 일단 학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는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면요. 사전을 검색하셔서 그때그때 하나씩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with라는 전치사는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라는 기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의미로 해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문장 혹은 맥락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볼까요? 적절한 도움과 함께 그들은 믿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수행할 거라고요. 그들의 수행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그러면 이때 with는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그 적절한 도움과 함께 수행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 괜찮을까요? 혹은요.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수행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계속해서 수행을 할 것이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요. 그들은 믿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수행할 거라고요.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혹은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그들의 수행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깔끔하죠. 근데 얘가 앞으로 가 있어서 조금 복잡해 보일 뿐이다. 의미의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693번으로 갈게요. Make a discovery는 발견하다라는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가시죠. 발견을 만드는 거니까 발견하다가 되겠습니다. make 다음에 명사가 나와 있을 경우 이 명사를 동사처럼 해석하면 자연스러운 경우 많다고 그랬습니다. make a discovery, 발견하다. review는 검토하다가 되겠고요. research는 연구, 조사가 되겠습니다. Once somebody makes a discovery, others review it carefully before using the information in their own research. 누군가가 발견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발견을 주의 깊게 검토합니다. 그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그들 자신의 연구에서. 자, once는 접속사로 쓰인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접속사로 쓰였구나. 일단 뭐뭐 하면 이렇게 가셔야겠죠. make의 목적으로 discovery가 있는데 얘를 덩어리로 묶어서 간다고 했습니다. 컴마 다음에 주절의 주어, 동사가 나와 있죠. 이 동사의 목적어로 it이 있는데 이때 it이라는 것은 discovery를 가리키고요. carefully 부사 나왔네요. 자, 얘 일단 전치사로 보시고요. 동명사 나와 있습니다. 동명사의 목적어로 the information 나와 있고 전치사, 명사, 구조 파악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누군가가 발견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발견을 아주 신중하게 혹은 주의 깊게 검토를 합니다. 그들의 연구에 그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요. 이게 믿을 만한 정보인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연구에 사용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nce가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를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694번입니다. Be unwilling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라는 건데요.
be willing to 동사 원형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이 표현이 더 많이 쓰이긴 한데 willing에 on이 붙어서 기꺼이 뭐뭐 하지 않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possession은 소유나 소유물을 나타내는 명사가 되겠고요. Although very young children will help each other in difficult situations, they are unwilling to share their possessions. 아주 어린 아이들은 서로를 도와주려고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그들의 소유물을 공유하는 것은 꺼려합니다. 이렇게 살짝 긴 호흡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lthough는 양보의 접속사로 비록 뭐뭐이지만을 의미하지요. 그 뒤에 very young children이 주어, 동사 자리에 will help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조동사 will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도 고민해 보시죠. help의 목적어로 each other 서로를 의미합니다. 전치사 명사가 있고요. 컴마 다음에 주절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양보의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이 뒤에 있는 주절을 수식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주절의 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쓰였습니다. 묶어서 가려고 그랬더니 be unwilling to 동사 원형이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라는 덩어리 표현이니까 한꺼번에 여기서 묶어서 갈게요. 그런데 share라는 동사가 their possessions라는 목적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방에 가버리는 겁니다. 자, will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문장 전체가 미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will은요, 주어의 의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비록 아주 어린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로를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들의 소유물을 공유하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꺼려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우 어린 아이들 자신의 물건에 소유욕 집착을 보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들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꺼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유물을 공유하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꺼려하더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be unwilling to가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뭐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지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와 연결해서 이때 will도 주어의 의지 쪽으로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lthough라는 접속사 챙겨가시고요. 695번 갈게요. 중학교 3학년에서 등장했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hold라는 동사는 무언가를 들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요. fall over, 넘어지다 표현입니다. wallet은 지갑, outdoors는 실외에서 실외로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겠네요. They don't drop everything they hold. They don't fall over every time they try to work. And they don't lose their wallet every time they go outdoors. 그들은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걸으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그들은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외출할 때마다. 자, 요 정도로 볼까요? 자, they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don't drop이 동사지요. 목적어로 everything 나와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쓰인 대명사 everything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 보셔야겠죠. 주어가 동사하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마 다음에 앞의 문장과 같은 패턴으로 또다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they가 주어, don't fall over까지가 동사 덩어리가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거 나왔네요. every tim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시간의 접속사로 보시고 뭐뭐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They try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으로 to work가 나왔는데 try to 동사 원형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S자 덩어리로 가시죠.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and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거 나오는 모양입니다. 역시 같은 패턴이지요. 주어 그리고 don't lose가 동사, their wallet이 목적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every time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도 시간의 접속사로 보시죠. 뭐뭐 할 때마다. 그러면 그들이 들고 있는 모든 것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들은 걸으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죠. 밖에 나갈 때마다요. 사람들이 보통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되는 일이 없어. 내 인생은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되는 일이 없다고 할 때 정말 들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떨어뜨립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걸으려고 할 때마다 혹시 넘어집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밖에 나갈 때마다 지갑 같은 중요한 물건들을 잃어버립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나한테는 정말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는 그만큼 뭔가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한탄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96번으로 갈게요. unusually는 대단히 특별하게라는 의미의 부사고요. gifted는 재능 있는 형용사로 보시죠. drawing은 그림이라는 명사고요. completely는 완전히 부사가 되겠습니다. Unless you are unusually gifted, your drawing will look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you are seeing with your mind's eye. 그렇습니다. 이거 약간 팩폭인데요. 당신이 특별하게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그림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과는 당신의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unless가 중요한 접속사지요. 뭐뭐 하지 않으면이라는 if not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어 자리에 you, 비동사 나오고요. 부사 건너뛰고 형용사까지 덩어리로 묶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컴마 다음에 주절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죠. 따라서 조건의 부사 절이 뒤에 나와 있는 주절을 수식하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절의 동사에 will look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look 감각동사 다음에 부사 건너뛰고 형용사까지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different는 다른이라는 의미인데 무엇과 다른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전치사 from과 연결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from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관계대명사 what절이 이렇게 쓰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그 뒤에 붙어 있는데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대단히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그림은 완전히 달라 보일 겁니다. 다르게 보일 거예요. 뭐와요? 당신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과 그렇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그림의 실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뭐 평범한 그림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것이 실제 그림으로 구현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을 실제로 그리고 났더니 마음속에 있는 것과 실제 그림이 완전하게 다르게 보이는 상황, 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림의 소질이 없어갖고 뭔가를 가끔 설명할 때 그림을 그리는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는 싶지만 실제 칠판에 있는 그림은 정말로 다른 경우,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697번 safety gear는요, 보호 장비가 되겠습니다. laboratory는 실험실, conduct an experiment는 실험을 하다, observe는 보다, 관찰하다 동사가 되겠습니다. You should always wear and use safety gear in the laboratory, whether you are conducting an experiment or just observing. 당신 혹은 여러분은 항상 착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보호 장비를 실험실에서 당신이 실험을 하고 있던 아니면 그냥 관찰을 하고 있던 상관없이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자, you가 문장의 주어고요. 동사 자리에 조동사 should가 있습니다. 동사 원형 찾아가지요. where 있네요. 그런데 an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또 나왔으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가고요. where and use의 목적어로 safety gear가 있으니까 얘를 한 방에 묶어서 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가 있는데 뭐 요 정도는 또 한 방에 묶어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점점 긴 호흡으로 늘려가시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whether 접속사가 있는데 그 뒤에 주어, 동사 자리에 현재 진행형이 있고요. are conducting의 목적어로 an experiment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or 다음에 다시 ing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얘가 ing 1번, 얘가 ing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whether you are conducting an experiment or whether you are just observing 이러한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whether절이요. 명사절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우리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얘가 명사절이라면 주어, 보호,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양보의 의미를 전달하는 접속사로 보셔야겠죠. 뭐뭐이든 아니든.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실험실에서 당신이 실험을 직접 하고 있던 아니면 그냥 옆에서 관찰만 하고 있던 상관없이 실험실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보호 장비를 항상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보시고요. whether가 양보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함께 종합적으로 복습하시죠. 698번입니다. 자, successful은 성공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지요. 조금 기네요. When you talk to successful, happy people, you find that they think and talk most of the time about the things that they want to be, do, and have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행복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을 대부분 뭐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요? 그들이 되고자 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갖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의미 파악하고요. 구조 보여드리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드릴게요. when이 접속사가 되겠죠. 시간의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전치사, 명사까지 이렇게 갈게요. 형용사 두 개가 이렇게 people를 수식하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덩어리를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주절의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ind의 목적어로 이렇게 대절이 큰 덩어리로 있는 상태고요.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갔더니 주어 동사 1번 and 동사 2번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시간의 부사 9. 생각하고 말합니다.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예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까지 가고요. 명사 뒤에 대시 있고 주어 동사. 동사의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있는데 투부정사에 속한 비동사에 보어가 빠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컴마 다음에 do가 있으니까 이때 do는 to be, to do 이렇게 됐다는 거. 그리고 have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투부정사에 속한 동사 1번, 2번, 3번으로 보시는 건데 그렇다면 얘는 보어가 빠져 있고요. 목적어가 빠져 있고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중학과정에서는 거의 등장하지는 않는데 관계대명사는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어가 빠져 있는 복격도 있습니다. 얘는 보어가 빠진 복격의 형태, 목적격, 목적격의 형태 어쨌든 전반적으로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보셔야겠죠. 자, 의미 파악합니다. 여러분이 혹은 당신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거요? 그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을요. 어떤 일이요? 그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하기를 원하는 것, 갖기를 원하는 것.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갖고 온 문장이긴 한데 그거 말고 여기에 접속사 대절이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큰 구조와 이 안에 관계 대명사가 쓰인 이 구조가 복습할 게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 뭐 사실은 이거를 공부하긴 하지만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긴 문장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공부하기는 딱 좋은 문장처럼 보입니다. 699번 갈게요. 자, dress는 몸짓이란 뜻의 명사고요. make faces는 얼굴을 만드는 거니까 일종의 표정을 짓다라고 볼 수 있겠죠. present는 제시하다가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present는 얘는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present 이렇게 뒤에 강세를 두고 읽어야 제시하다라는 동사가 되죠.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object는 물건, relyon은 어디에 의존하다 덩어리 표현. both A and B, A와 B 둘 다라는 상관 접속사인데요. 상관 접속사도 우리 마지막 파트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Since you can't use gestures, make faces, or present an object to readers in writing, you must rely on words to do both the telling and the showing. 당신은 몸짓을 사용하거나 얼굴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 물체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글을 쓸 때 당신은 어휘에 의존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과 보여주기 둘 다를 하기 위해서. 자, 구조가 조금 어려우실까요? 전체적으로 파악 먼저 해드리고 나서 의미 파악 다시 해드릴게요. since가 접속사인데
얘가 뭐뭐 이후로 이래로라는 시간의 접속사가 아니라 때문에를 나타내는 이유의 접속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자리에 조동사 can't 다음에 use 동사 있고요. use의 목적어로 gestures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마 다음에 다시 동사 목적어의 구조로 두 번째로 can't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컴마 or 접속사 다음에 다시 동사 목적어의 구조가 세 번째로 can't라는 조동사에 묶여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전치사, 명사, 전치사, 동명사인데요. 전치사인 다음에 동명사가 연결되어 있으면 뭐뭐 할 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냥 글쓰기에서라고 해도 의미 파악은 될 겁니다. 자, 콤마가 있고요. 문장의 주어, 문장의 동사가 must라는 조동사와 함께 rely가 있네요. 근데 rely on이 하나의 덩어리니까 여기까지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쓰였는데요.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되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보셔야겠죠. 그리고 to의 목적어로 both A and B가 이렇게 쓰였네요. 자, 얘가 both A and B가 되겠습니다. 자, 구조 파악은 됐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몸짓을 사용하거나 얼굴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 물체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글을 쓸 때 당신은 순수히 어휘에 의존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과 보여주기 둘 다를 하기 위해서요. 실제로 글쓰기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휘와 문장력에 의존해서 말하는 것, 보여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가능하면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해야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 since라는 접속사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00번으로 가죠. 또 100단위로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300개 남았네요. 자, communicate은 의사소통하다 동사가 되겠고요. movement는 움직임입니다. Even though all of the sounds and cries may sound the same at first, your baby is communicating with you in different ways using sound and movement. 모든 소리와 울음소리가 똑같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처음에는 당신의 아기는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다른 혹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와 움직임을 사용해서. 자, 의미는 이렇게 파악해 드릴게요. 맨 앞에 나와 있는 even though가 하나의 접속사고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죠. 비록 뭐뭐이지만. 그 다음에 all of the sounds and cries가 주어가 되겠고요. 동사 자리에 조동사 may와 함께 감각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감각동사는 그 뒤에 형용사를 보호로 받죠. 명사가 나올 때는 like를 동반해야 되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the same이 얘가 명사로 보입니다. 근데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the same이 아주 독특한 형태로 형용사 덩어리로서 sound라는 감각동사의 보호 자리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겠죠. 의미적으로는 뭐뭐와 같은, 뭐뭐와 똑같은, 마찬가지인 이런 정도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얘가 부사 덩어리로 쓰여서 뭐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at first가 처음에는 이라는 덩어리 표현으로 쓰였고요. 컴마 다음에 문장에 주어 문장에 동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네요.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using은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뭐 해서라고 이렇게 해석해주면 자연스럽다고요. 그래서 덩어리로 이렇게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미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소리와 울음소리가 처음에는 똑같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아기는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다른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리와 움직임을 사용해서 깔끔합니다. 아기가요. 울을 때 처음에는 다 똑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이 똑같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얘가 배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졸려서 짜증나서 우는 건지 아니면 응가를 해서 우는 건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몸짓을 통해서도 그런 의사를 전달할 수 있죠. 이렇게 모든 소리와 울음소리가 처음에는 똑같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아기는 아기 나름대로
부모와 다양하게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even though 양보의 접속사 챙겨가도록 하죠. 이제 701번으로 갑니다. bombard는 폭격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이거 퍼붓다라는 의미로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Feast of chemicals는 화학물질의 향연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chemicals가 화학물질이고요. 이때 feast는요 축제나 만찬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향연이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할 수도 있구나. trigger 유발하다, 촉발하다 동사고요. explosive는 폭발적인, hormonal chain reaction은 호르몬의 연쇄 반응이 되겠습니다. 호르몬의 연쇄 반응. Every time we eat, we bombard our brains with a feast of chemicals, triggering an explosive hormonal chain reaction that directly influences the way we think.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두뇌를 폭격합니다. 화학물질의 향연으로 폭발적인 호르몬의 연쇄 반응을 촉발하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이렇게 볼게요. 이 문장 쉽지 않네요. 일단 맨 앞에 every tim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를 접속사로 보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컴마 다음에 문장의 주어 동사 나와 있고요. 목적어, 전치사, 명사를 이렇게 덩어리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컴마 다음에 trigger라는 동사의 ing인데요. 얘는 이제 곧 하시게 될 현재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해석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컴마 다음에 동사 ing가 나와 있는 현재 분사 구문의 경우에는요. 대체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의미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말고도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는 사실상의 결과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긴 해요. 일단은 우리 분사구문 때 가서 이런 것들 나눠서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컴마 다음에 ing가 나와서 얘가 동명사가 아니라 분사구문을 형성할 때는 뭐뭐 하면서로 일단은 해석은 해주시죠. 따라서 촉발 혹은 유발하면서 무엇을? 폭발적인 호르몬의 연쇄 반응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반응이라는 명사 뒤에 then 나와 있고요. 동사가 바로 나온 주격 관계 대명사로 보셔야겠죠. 수일치 한번 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influences 다음에 여기에 the way we think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뭐 관계 부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The way나 how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의미 파악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구조는 봤네요.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두뇌에 화학물질을 가지고 폭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폭발적인 호르몬의 연쇄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호르몬의 폭발적인 호르몬의 연쇄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유발하면서라고 해석은 해도 의미 파악은 된다고요? 다시요.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두뇌에 화학물질을 가지고 폭격을 해요. 폭발적인 호르몬의 연쇄 반응을 유발하면서 그런데 그런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되네요. 자, 공부할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702번. 자, poor diet는 건강하지 못한 식단이 되겠습니다. 형편없는 식단이죠. 자, neglect는 무시하다, 소홀히 하다, 홀대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go down the same road는 같은 길을 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나의 덩어리 표현인데 사실은 이걸 이렇게 몰라도 해석은 가능하죠. If you eat a poor diet yourself, neglect your health, or smoke and drink in front of them, you shouldn't be surprised when your children go down the same road. 만약에 당신이 건강하지 못한 식사를 한다면, 당신의 건강을 소홀히 한다면, 혹은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신다면 그들 앞에서 당신은 놀라면 안 됩니다. 놀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당신의 아이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뜨끔하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if가 접속사인데 조건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얘는 제귀대명사의 강조적 용법인데요. 문장의 주어인 you를 강조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통 제귀대명사의 강조적 용법은 스스로 직접 요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장에서는요,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자연스럽습니다. 아, 얘가 얘를 강조하는 제귀대명사의 강조적 용법이구나.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강조적 용법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빼고 가셔도 상관은 없다고요. 자, 컴마 다음에 동사, 목적어, 컴마 다음에 or 나오고 동사, and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명사까지 이렇게 묶인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if you eat 해서 얘가 동사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컴마 다음에 neglect가 2번, or 다음에 smoke가 3번인데 얘가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and 4번으로 가지 않고 얘는 의미적으로 이렇게 하나 묶어서 가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컴마 있고요. 문장의 주어, 문장의 동사 자리에 shouldn't 조동사,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까지. 근데 과거 분사는 이건 감정의 해용사로 우리가 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접속사 when 나왔습니다. 시간의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Your children이 주어고요. 얘는 한꺼번에 덩어리로 묶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혹은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하지 못한 식사를 하거나 건강을 소홀히 하거나 담배 피거나 술을 마시면 그들 앞에서, 이때 그들은 아이들이 되겠죠. 당신의 아이들 앞에서. 그러면 당신은 놀라면 안 돼요. 당신의 아이들이 똑같은 길을, 즉 이렇게 하게 될 때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should의 의미가 뭘까요? 하면 안 된다, 놀라면 안 된다, 일종의 뭐 금지를 나타낼까요? 뭐 그렇게도 봐도 될 텐데 제가 느낌상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여러분의 아이가 같은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과요. 그러면 당연히 놀라면 안 되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을까요? 자, 703번으로 갑니다. 굉장히 길고 표현도 많습니다. end up 동사 ing는요,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꼭 챙겨가셔야겠습니다. end up ing, 결국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spend 시간 또는 돈 다음에 ing가 나오면 시간, 돈 등을 뭐뭐 하는데 쓰다라는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죠. 많이 나옵니다. rather than 뭐뭐 보다는 이것도 많이 나오죠. stuff는 물건, decrease는 감소하다, value는 가치. 좋은 단어와 표현들이 많이 포함되는 좋은 문장 같습니다. Even if you end up spending money making things yourself, you're at least building a skill rather than a collection of stuff that is quickly decreasing in value. 설령 여러분이 결국 돈을 쓰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물건을 만드는데 여러분은 최소한 기술을 키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물건을 모으는 것이라기보다는 빠르게 가치 면에서 감소하게 될, 이렇게 의미 파악이 되는데요. 이 문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앞으로 가셔서 even if가 설령 뭐뭐라도라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자리에 end up ing가 쓰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ing에 붙어있는 spend라는 동사가 목적어 그리고 ing, 즉 동명사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making이라는 동명사가 목적어로 things를 받고 있는데 그 뒤에 yourself 제귀대명사가 강조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동명사라고 그랬죠. spend, 돈, ing, 이때 동명사입니다. 그러면 동명사 앞에는 원칙상으로 의미상 주어가 있는 것이 맞는데 상황상 뻔히 알 수 있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당신이 결과적으로 돈을 쓰게 된다 하더라도 당신이 물건을 직접 만드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you or 또는 you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의미상 주어를 강조하는 제귀대명사의 강조적 용법이고요. 생략은 가능합니다. 자, 이 문장의 의미, 여기 부분의 의미는요. 당신이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데 돈을 결과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건을 그냥 손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직접 만들어 봐야지 이러면서 그런 재료들을 사는데
돈을 결국은 쓴다 하더라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컴마 나오고 문장의 주어 비동사 나오고요. 아, 얘가 현재 진행형을 구성하죠. at least는 최소한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building의 목적어로 skill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you 주어 are building 현재 진행형 동사 파트가 되겠죠. 거기에 목적으로 skill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자, build는 뭔가를 짓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짓다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쌓아 올린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결과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build를 만들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쌓아 올리는 것이니까 기술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rather than 하나의 표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뒤에 자, collection of stuff가 있는데요. collection이라는 것은 수집, 수집품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collection of가 뭐뭐의 수집품, 물건들이란 뜻인데 stuff 자체가 또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덩어리로 stuff of collection은 물건의 집합, 그러니까 물건들의 모임 요 정도로 보시면 될 텐데 또 하나 볼게요. 자, build라는 동사와 연결이 돼서 build a collection of stuff는 그냥 물건을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쌓아가는 거니까 물건을 모으다는 거죠. 자, 그러면 rather than을 기준으로 해서 이 skill이 목적어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collection of stuff가 목적어 2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stuff라는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주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동사 바로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quickly 부사 넘어가고요. decreasing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가면 되겠네요. 전치사, 명사 이렇게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령 당신이 혹은 여러분이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데 돈을 쓰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은 최소한 어떤 기술을 키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빠르게 가치 면에서 감소하게 될 물건들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단순히 돈을 주고 사게 되면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뭐 가치 면에서 굉장히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뭐 퀄리티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내가 시간과 노력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직접 만든 것이 가치 면에서는 굉장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남성분들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굳이 구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704번으로 갈게요. lose weight은 살을 빼다. improvement는 발전. put pressure on은 누구누구에게 압력을 가하란데요. 여기 뒤에 투부정사가 연결이 돼서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떨어져야겠죠? 자, put pressure on 다음에 사람이 나올 거고요. 그 뒤에 투부정사가 연결돼서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압력을 가하다 이렇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 밑에 earth shaking은요. 지구를 흔들리게 하는, 그래서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지축을 흔드는 이런 정도의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Whether it is losing weight, winning a championship, or achieving any other goal, we put pressure on ourselves to make some earth-shaking improvement that everyone will talk about. 그것이 살을 빼는 것이든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어떤 세계를 떠들썩할 만하게 할 발전을 하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될 직역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앞에 whether라는 접속사가 있고요. 주어 동사 그리고 얘는 동명사 보어가 되겠습니다. 컴마 다음에 다시 동명사 보어가 두 번째로 나와 있고요. 컴마 접속사 다음에 동명사 보어가 세 번째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1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마 다음에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덩어리 그리고 투부정사가 나와 있고요. 투부정사에 사용된 make라는 동사가 some earth shaking improvement를 목적으로 받고 있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 이번에는 목적격이 되겠죠. 주어, 동사,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전체 앞에 있는 whether 접속사 절은요.
주어 보호 목적어 자리에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보의 부사절로 보셔야겠죠. 그것이 살을 빼는 것이든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압력을 가해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또는 지축을 흔들 만한 발전을 하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발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그럴 깜짝 놀랄 만한 발전을 하라고 우리 자신에게 압력을 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살을 뺄 때도요. 살 빼고 나서 우와, 걔 살 어떻게 빼대? 정말 살 뺀 거 맞아? 뭐 이런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아주 그냥 쌈박하게 대단하게 살을 빼는 거 그리고 대회에서 우승하는 거, 그리고 그 목표가 어떤 것이라도 뭔가 대단한 성과나 발전을 이뤄내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삶이 괴롭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정한 목표를 꾸준히 해가면서 달성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네요. Saint는 성직자, Marsh는 습지가 되겠습니다. Disturb는 방해하다, Prayer는 기도, Regress는 후회하다가 되겠습니다. A saint meets a frog in a marsh and tells it to be quiet in case it disturbs his prayers, but he regrets this in case God was enjoying listening to the sound of the frog. 한 성직자가 개구리 한 마리를 만납니다. 습지에 사는. 그리고 그 개구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개구리가 그의 기도를 방해할 수도 있으니, 하지만 그는 이것을 후회합니다. 신께서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르니 개구리의 소리를 듣는 것을. 자, 의미 파악은 이 정도로 해드릴 텐데요. 이거 만만치 않지요? saint가 문장의 주어, meets가 동사, frog가 목적어, 전치사, 명사, and 다음에 tell이라는 동사가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가 2번 앞에서 meets가 1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ell이라는 동사가 목적어 투부정사, 즉 5형식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것 개구리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즉 개구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어려웠을 겁니다. in cas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니 만약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본 의미는 이런데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 개구리가 울음소리를 내서 한 성직자의 기도를 방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따라서 방해할지도 모르니까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성직자는 후회합니다. 이것을, 이때 이것을이 뭘까요? 개구리에게 기도에 방해될지도 모르니까 조용히 하라고 말한 거, 이런 것들을 후회한다는 거죠. 그 뒤에 또 똑같이 in case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was enjoying은 과거 진행형이 되겠고요. enjoy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동명사가 나와 있고 listen to가 하나의 덩어리죠. 여기까지 가고요. of 가는데 한 방에 묶어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만 다시 보게 되면 신이 즐기고 있었던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하면 신이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르니 이렇게 가겠죠. 뭐를요? 그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을. 뭐 그 성경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모든 만물은 신이 창조하셨죠. 본인이 창조하신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듣는 거 얼마나 즐겁게 들리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을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한 성직자가 습지에 사는 개구리 한 마리를 만나서 조용히 하라고 말해요. 개구리가 울음소리를 내서 기도를 방해할지도 모르니. 하지만 이렇게 말한 사실을 금세 후회하게 되죠. 왜요? 신이 개구리의 울음소리 듣는 것을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르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in case는요. 상황에 따라 좀 적절하게 의역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직역을 하신다 하더라도 의미 파악은 안 되진 않을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볼까요? 한 성직자가 습지에 사는 개구리를 만나서 조용히 하라고 말해요. 만약에 그 개구리가 울음소리를 내서 그의 기도를 방해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조용히 하라고 한 거죠. 하지만 이것을 후회합니다. 왜? 신이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을 즐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개구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 잘못했구나 라고 후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미 파악하는 데 집중하시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기출문장 25개를 숨가쁘게 해결해 봤습니다. 복습하시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54강이고요. Unit 55, as의 다양한 쓰임이고요. 706번부터 720번까지 15개의 기출문장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정말 쓰임이 다양하기 때문에 얘도 공부하기는 만만치는 않을 건데 또 그래도 뭐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 여러분 것이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 뵙길 바라겠고요. 준비 잘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